처음에 그 20대 때 이제 그 책을 보고 이제 명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혼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냥 책을 보고 요지를 파악하기로는 그 명상의 핵심이 무위 또 놓아버림 대충 한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만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혼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자세를 잡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한 타임인가 2타임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좀 그 이상한 안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몸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뭐 특별한 뭐 의지나 뭐 식욕 뭐 잠 이런 것도 잘 없고 그 몸에 근육이 다 이렇게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무위를 닦아서 그렇구만. 아, 예. 그래서 모든 걸 놓아버렸구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전 바보처럼 고통스러운 상태는 아니고 그런 상태를 한번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불교를 접하고서야 겨우 이제 바른 명상 주제라는 가르침을 불교를 접하고 나서야 알게 됐고요.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 와서 이제 열흘 정도 제가 그 이제 다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그 수행을 했는데 정진보다는 제가 이전에도 좀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 산매 쪽에 있는 게 좀 편안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뭐 시원하게 확 놔버리고 이렇게 호흡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산매 쪽에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오래 있으니까 제가 끝나기 한 2, 3일 전에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지탱도 못할 정도로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또 뭐 몸살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몸이 있고 이래서 이게 그 제가 요전 타임에는 그때 이제 부족했던 게 그 뭐 정진이나 그 심일경성 이쪽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번에 그거 집중해 보자 이렇게 하니까 요번 타임에는 그런 현상은 일단 안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냥 그런 식으로 놓아버리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저처럼 그런 형상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예, 그 놓아버림이라는 말이 예. 이제 그 빨려에도 있는 말이에요. 바띠 니사카라고. 네. 그게 이제 그런 말은 있는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놓아버림이라고 할 때 그 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로운 법을 버리는 거, 그죠? 예. 번뇌를 놓아버리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노력이라든가 뭐 해야 될 일 뭐 이런 바른 견해 이런 걸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도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무의라는 말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도가에서 들어온 말일 거예요, 그게.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이렇게 푹 퍼져서 정신적인 의도라든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노력, 우리가 이제 깨닫기 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정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풀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놓아버림, 버림 이런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려놔라, 버려라, 놓아버려라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를 사실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불선을 먼저 이해를 하고 선은 개발하고 이제 불선은 버리는 이렇게 가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이제 그냥 그 말 뜻으로만 놓아버리라, 뭐 다 놔라 이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에서는 보면 분명하잖아요. 바른 견해가 있고 예.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진을 하고 그 정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매도 닦고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번뇌가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놓아버림이거든요. 모든 집착을 놓는 거예요. 그게 뭐 해야 될 의욕이나 노력 이런 걸 놓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놓아버림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놓아버림이라는 건 번뇌를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릇된 노력을 하는 건 놓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바른 견해가 아니라 삿된 견해는 놓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 바른 사유가 아니고 그릇된 사유는 놓아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의 이제 정확한 대상, 놓는 거의 대상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무기력적으로 된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도 놓고 뭐 의욕도 놓고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해태혼침 같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이제 그런 해태혼침 쪽으로 빠져버릴 수. 그래서 그 우리 선사들 중에 선어록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의한도인하고 무의도식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없어져서 할 일이 없는 거야. 번뇌를 다 버리면 이제 이분은 할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남을 도와주고 이제 다른 사람을 아단이 되도록 도와주는 건 할 일이 있지만, 그래서 그냥 한가롭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푹 퍼져갖고 살아가는 거는 이제 무의도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무조건 좋은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수행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세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잘하는 그 친구도 되게 이제 머리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 수행을 이렇게 했는데, 수행으로 가면서 자기 수행에 빠져갖고 이제 자기 해야 될 일을 아예 등한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출가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사회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또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수행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안착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제 제대로 된 수행을 하면 하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이익인데, 근데 이제 수행을 좀 잘못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이제 사견이 많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수행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이 불교 이 수행은 좀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바른견해를 강조했는지, 팔정도의 시작을 왜 바른견해로 했는지 이런 거를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돼요.